녹화해야지. 날씨 장난 아니에요? 바람 살벌합니다. 그 이거지? 이름 체크해줘. 이름에다가 오늘 며칠이지? 2월 2일인가? 아닌데 여기다가 이름 뭐야? 자, 방송 녹화해서 하이젠 유튜브 채널에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뭐 선생님은 그동안 고3이나 재수생들한테는 그 사설기관 모의고사랑 수능기출 문제랑 같이 섞어서 진도를 나가고요. 특히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사설기관 모의고사 4종류가 있는데, 일단 한수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감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4가지가 제일 유명해요. 이 4가지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다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프린트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계약이 되고 나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실전적인 부분으로 느낌으로 시간을 재고 보고, 그다음에 뭐 매달 회차별로 4가지 버전이 나오니까 모의고사는 아마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눠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은 사설기관 모의고사가 퀄리티가요, 문제 퀄리티가 좀 뭐라고 할까, 지나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지나치게 어렵게 낼 때가 많습니다. 이게 과연 수능 수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해하게 낼 때가 많아서, 이게 교재 가져오세요. 교재. 네, 교재. 지금 나와 있는 건 상상인가 바탕인가에서 1차 하나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해설 요거는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퀄리티로 치면 기출문제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가 바로 뭐다? 풀 게 없으면 이제 시도교육청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제 사설기관 모의고사를 푸는데, 사설기관 모의고사 푸는 이유는 결국엔 EBS 연계 때문이죠. 뭐 EBS 연계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니까 EBS 문제만 가지고는 또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긴 하는데, 해마다 비싸지네요. 해마다. 이감 같은 경우에 풀 패키지로 구매하려면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한 4년 전에는 한 1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가격이 뛰더니, 야 60만 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패키지 자체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죠. 수험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눠주고, 그리고 문제 해설하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강좌를 만들더라고요. 30 몇만 원씩 해가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 하이젠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다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풀기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문학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문학. 어서 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능 숙제를 좀 내줬죠. 네, 문제풀이 숙제를 내줬는데 수능 문제 위주로 좀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그때 숙제해줬던 게 수능 문제를 풀어라고 했던 게 일단 조이왕의 그 김원전하고 맞죠? 김원전은 지난번 했죠. 그리고 최척전이라고 했는데 이 최척전 같은 경우에는 뭐 낼만한 작품을 낸 거죠. 왜냐하면 수능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학, 고등학교 2학년 10종 문학 교과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 그래도 하나씩 내주는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문제 같은 경우를 봅시다. 최척전의 특징은 그냥 이런 거죠. 전쟁이 일단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뭐 가족 간의 이별이 되고요. 예. 그리고 스토리 자체는 재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이별과 만남의 구조라는 이제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소설에서도 우리나라 전쟁 있잖아요. 6.25 전쟁도 있고요. 그죠? 6.25도 있죠. 전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갈등 양상을 거기에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대 사회와의 갈등인데 개인 대 사회와의 갈등인데 실제로 문제에서 개인 대 사회와의 갈등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건 전제 조건이고요. 전쟁 얘기 나오면 그냥 전제라고 전제. 그건 깔고 들어가는 거고 실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실전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실전에서 물어보는 건 개인 대 개인의 갈등 요거죠. 네, 그건 단순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얘기했죠. 내적 갈등.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봐요. 개인 대 사회 갈등은요 그냥 거기에서 주어주고 넘어갑니다. 뭐 개인 대 사회 갈등 자체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척전이 중요한 건 일단 시점 자체는 동일해요. 일단 3전작 몇 전작?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고전 소설의 그냥 99%가 3인칭 전작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뭐죠?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작품 안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작품 밖의 서술자인 누가? 작가가. 작품 밖 서술자인 작가가 등장인물의 뭐를? 내면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지적 시점. 등장인물의 뭐를? 내면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죠? 다이렉트로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분석적 제시. 무슨 제시? 분석적 제시라는 말도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세밀하게 묘사한다. 뭐하게? 세밀하게 묘사한다라고.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묘사라고 하면은 외양 묘사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맥락상 만약에 이런 선지가 나오면 등장인물의 내면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라는 말은 외양 묘사 이런 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다이렉트로 알려준다는 특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보이는 무슨성, 전기성 이런 거 있죠? 비현실적 사건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없어요. 전기성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되고 전기성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맥락으로 생각하면 된다? 사실적이다. 이해가 가시죠? 사실적 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사실적인 작품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요런 거 미리 보고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1번 보세요. 갈등 양상 밑줄 치세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갈등 양상.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신분 변화 얘기 나오고요. 3번에서는 상반대 평가 나오고요. 4번에서는 감각적 배경 묘사 밑줄 치고 자,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드러내는 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배경 묘사를 통해 이 교실을 묘사한다. 이 교실 배경 묘사한다 했을 때 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고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개되는 상황의 무슨 분위기? 낭만적 분위기를 추출. 이건 가능하겠죠. 네? 낭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랑 얘기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해보고요. 5번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화 얘기 나오고 다른 인물들의 현재 무슨지? 행선지. 나머지 문제는 다 무슨 파악이죠?
사건 파악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보죠. 끊어갈 때는 어디 끊어가야 됩니까? 중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있죠? 중략 줄거리 나오죠? 밑부분에. 그죠? 중략 줄거리까지 나오면요. 여러분들 중략 줄거리까지 읽고 나서 푼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걸려있는 선지들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건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건드리는 부분이니까 아 끊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인물 체크합니다. 누가 누구 등장하죠? 최첨 예? 안에 체크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인물들의 심리 나오네요. 하인들이 기뻐했다. 가볍게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친척들도 등장하고요. 기뻤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오경 동그라미 칩니다. 오경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죠. 최척의 아내가 누구다? 오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소매를 걷고 어쩌고저쩌고 절구지를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뭐했다? 두루 갖췄다. 묶어보세요. 이건 무슨 제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물 성격도 드러내지만 인물의 행동 자체를 간단하게 뭐하고 있죠 얘들아? 이런 게 바로 뭔다?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체크 한번 해봐. 요약적 제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웃 사람들이 칭찬을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서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넘겨보자. 이거 왜 굵은 글씨로 나와 있어?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자식이 없다. 이쪽 치고요.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초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는 거죠. 공양기도 하죠. 다음에 가보면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불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자 장육금불 동그라미 칩니다.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에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 10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뭐가 있었다. 붉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옹석이라고 지었다. 얘들아 이거 하나 물어보자. 꿈속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너한테 사내아이를 줄 거야 라고 하고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전기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태몽을 꾼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이 사건 가지고 전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성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술 얘기, 변신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신과 같은 현실 세계는 없는 존재,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용궁, 용왕, 옥황상제, 선녀, 선관 이런 초월적 존재들 나올 때나 전기성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전기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매한 꽃피는 아침과 달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날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이 날리는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뭐했다? 스쳤다. 자 묘사 들어가네요. 네? 묘사 들어가요. 배경 묘사입니다. 오케이? 자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뭐했다? 퍼져나갔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전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라고 하면서 시를 읊습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뭐하고도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을 뭐할 수 없네. 찾을 수 없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 시를 잘 읊는 줄을 모르고 있던 터라 밑줄 놀라 감탄하였다. 밑줄 쳐놓으세요 심리.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뭘 불었다? 피리를 불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시삽입을 했습니다. 시삽입 우리 방금 읽었죠?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없습니다. 없어요. 이상하다라는 거. 2번 같은 경우에 행위, 나열, 신분변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상반된 평가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죠? 근데 감각적 배경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었던 단락에서 그죠? 배경묘사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시입니까? 아내랑 최척이랑 맞죠? 얘가죠? 피리 불고 맞죠? 시를 읊었는데 그 시 내용도 상당히 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낭만적 분위기라고 했을 때 딱히 이상하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5번의 행선지 무슨지 아직 안 나왔죠. 그럼 느낌이 얘들아 이런 거죠. 미리 읽고 들어가는데 4번 몇 번? 4번이면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읽은 거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 3번 읽어봅시다. 마음내 읽어봐. 최철근 읽어봐.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 얘들아. 끊어갔잖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저없이 몇 번 때려야 돼요? 3번 때려주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도 보세요. 자 적절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우리가요 읽었는데요.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 매월 초하루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죠? 아들 낳기를. 맞죠? 그럼 1번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억은 인물의 뭐가? 심리적 갈등 발생? 얘들아 나 몰래? 아들을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게 심리적 갈등, 즉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 기도를 올리잖아요. 정말 초하루날. 근데 이거 갈등 발생이 심화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갈등을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해소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심화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1번은 그냥 나가리 지워줬으면 됐겠어요. 1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디귿은 모두 과거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된다라고 했는데 디귿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달에 뭐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맞죠? 몽석이가 태어났잖아요. 인물의 성격의 변화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들 태어난 거 생각을 인물 성격 변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리을 한번 볼까요?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밤이 되면 뭘 불곤 했죠? 피리를 불곤 했다라고 했죠? 매양이라는 말이 뭐죠? 매양? 얘들아 매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늘이란 뜻이야. always 이란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계속해서 뭐 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이따 통과했으니까 미음을 보세요. 미음은 뭡니까? 미음은 안 나왔나? 리을 보세요. 어느 봄날 밤. 어느 봄날 밤이랑 리을. 매양 꽃피는 아침. 그럼 여기 보시면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이래요. 즉 반복됐던 사건. 즉 피리를 불곤 했던 사건 중에 뭐다? 어느 봄날 밤. 무슨 봄날 밤? 어느 봄날 밤이라고 했어요. 얘가 피리를 불던 맨날 불던 날인데 그중 한 시점을 특정한 시간표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럼 똑같이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몇 번이다? 3번이잖아요. 이상한 거 없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 다음에 몇 번 건드립니까? 4번 건드립니다. 오케이? 4번에서 읽은 게 있잖아요. 1번 읽어보세요 곧바로. 오경의 꿈에 나타난 누구는 만복사에 붙여 동그라미 치고요.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뭐 했다?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두 번째, 몽석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아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뭐 했으면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무리가 없어요. 보기랑 큰 상관이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를 대할 때 보기가 나올 때 보기에다 자꾸 집착하지 말고 선지부터 보는 연습을 하고 선지에서 판단이 잘 안 설 때 보기를 참고하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왔어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 짝짓기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어떤 특정 선지를 고른 다음 마지막 확인사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무턱대고 줄거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보기부터 풀고 보기부터 읽고 풀려고 하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어느 파트입니까? 뒷파트겠죠. 맞죠? 이해 가니? 이해가 안 가. 내 말은 뭐냐면 얘들아 이미 봐봐. 중략줄거리에서 세 문제의 정답은 다 끝났어요. 끝나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분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두 번째 장면은 뭐 하는 장면이죠? 이별했다가 뭐 하는 장면이죠? 재회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재회? 맞죠? 재회 이 파트란 말이에요. 이 파트.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 정답은 4번에서 몇 번을 불러야 됩니까? 5번. 읽어봐.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뭐 끌어안는 것이 문제 해결했다는 거와 기쁨 동그라미 쳐. 기쁨. 맞아 틀려. 제외했으니까 기뻐한다라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근데 두 번째.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대한 인물의 무슨감, 불안감 밑줄 치세요. 맞습니까? 아니죠. 불안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만큼 기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답 몇 번 때리고 내립니까? 5번. 다 맞춘 사람 좀 들어보실래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처럼 푼 사람 좀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풀었어요? 중간에 끊어서 읽어봤습니까? 잘 풀려 안 풀려? 풀리죠.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풀었어요? 보기부터 보고 또 그러니까 이거 다 할 때 문제 한번 풀고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지문부터 보진 않았는지 내지는 문제 유형에서 미리 보고 들어가야 될 문제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오케이?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라고요. 실전에서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작자미장의 정수정전은 뭐 요거니까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모고에서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수능 박태보 좀 보겠습니다. 2020년 수능 박태보 좀. 자, 문제 유형 한번 보세요. 뭐 다 사건 파악이잖아요. 1번, 2번, 3번 다 사파죠. 그나마 4번에서 박태보전 자체는 여러분들 낯선 작품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보기 한번 보세요. 줄거리 나오잖아요. 대략적인 줄거리. 이런 거 한번 참고할 만하다는 얘기죠. 뭐라고 나옵니까? 10조님을 박태보래요. 에? 이거 원래 줄거리 나오잖아. 박태보는 이거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뭐 했다? 패배했다. 자, 이거예요. 얘들아, 이게 무슨 갈등입니까?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다.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는 따로 뭐 파악할 게 아니라 보기에서 주어주는 거니까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뭐했다? 인정받았다. 도덕적 영웅으로 뭐 된다? 고양된다 라고 나왔어요. 대략적인 줄거리 나왔죠? 이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질문 다 맞춘 사람 손 들어볼래? 몇 번 틀렸어요? 4번이요? 4번의 정답이 시크할 만한 게 있네요. 태보에 대한 민심을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 자, 편집자적 논평 이 줄 한번 쳐봅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편집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편집자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편집자는 뺄 건 빼고 넣고 내가 소설의 서술자라고 한다면 내가 주목하고 싶은 데는 주목하고 중요하고 싶은 데는 안. 그죠?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에서 편집자라는 말은 결국에 소설로 치면 서술자예요. 네? 소술자. 자, 논평이라는 말은 뭐다? 논평이라는 말은 뭘까? 논하다, 말하고 평가하다. 근데 사실 논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가입니다. 평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술자가 이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시점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말로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작가의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이라는 말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거잖아요.
서술자와 작가가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시점은 정해져 있어요. 몇 인칭일까요? 3인칭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개입이지 않습니까? 개입. 개입이라는 말은 안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인칭의 서술자는 등장인물이고 등장인물인 나는 작품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작품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1인칭은 개입이라는 말이 불가능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작품 밖 서술자인 3인칭에서 작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개입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티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평가예요. 이거죠.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티를 내주는 게 바로 뭐다? 논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봐. 어떤 식으로 고전소설에 등장하냐면 보세요. 현이는 기뻤다 라고 얘기하는 건 논평이 아닙니다. 이건 인물 심리의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죠. 논평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평가하면요. 단순히 해봐. 자, 고전소설에서 등장하는 아주 단적인 편집적 논평도 있어요. 현이는 나쁜 놈이다 라고 해보죠. 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작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보다 보세요. 현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소냐 이런 식으로 서리법적인 느낌을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네? 로또에 당첨됐다 쳐 선생님이 로또에 당첨된 현이가 기뻤다라고 하는 직접 제시지만 현이 로또에 당첨됐다. 평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현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소냐라는 말은 작가가 생각해도 뭐 할 만하다. 얘 기쁠 만하지 않냐? 이 정도란 얘기입니다. 혹은 현이가 죽음을 당했어. 영웅인데 죽음을 당했어. 사람들이 막 울어. 사람들은 슬픔을 못 이기고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하면 무슨 제시지만 직접적 제시지만 맞죠? 이거 편집상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현이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그죠? 어찌 백성들의 마음이 슬프지 않으리요 않을 쏘냐 않겠는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느 사람이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 이런 말들 뭐야? 야 내가 생각해도 작가인 자기가 생각해도 졸라게 슬프지 않아? 라는 주관적 생각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편집자적 논평의 핵심은 뭐냐면 작가의 주관이 담겼다는 얘기예요. 뭐의 주관? 작가의 주관.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고전소설 보다 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놀부는 성격이 못됐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그게 무슨 논평입니까? 원래 편집 논평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다가는 안 물어본다고요. 또 그런 부분에다가는 그냥 인물 성격의 직접적 제시라고만 나오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 소니아 종결어미가 소니아 리오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여태껏 나와있던 편집자적 논평의 특징이 소니아 리오 느냐 는가 이런 서리법적인 느낌 의문형의 형식들의 서리법적인 느낌들을 끌고 오면 거의 90% 이상이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태고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 동결하면 있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면 최소 몇 번 이상 나타나야 됩니까? 2번 이상 나타나야 되겠죠? 기우는 구군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됐다. 몇 줄쳐? 두 가지가 짝짓기가 맞아야 돼요. 일단 편집자적 논평이 2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태보 체크하세요. 태보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 구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안이 뭡니까? 구안 병간호입니다. 구안이라는 말은 그리고 명제경각이라는 말이 뭐죠? 명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니까 급박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군등은 태보가 죽거든 죽기로써 뭐라고 나옵니까? 간하여 왕비를 뭐하지 마라 내치지 못하게 해라. 미쳤죠?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해달라. 누구한테? 임금한테. 이거 2년왕 후 퇴출 사건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폐비 사건 가지고 2년왕후 알잖아. 숙종하고 2년왕후 사이에 있었던 오케이? 2년왕후 폐비 사건을 실화로 한 겁니다. 자, 이때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재원이 이때 재원이라는 건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재원이 모두 이르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대는 죽기로써 가나다 어명을 입고 사경이 되었으나
우리도 역시 한타시로다. 막중한 춤을 몰랐으니 무슨 낯이 있으리요.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당해서 죄스럽고 임만. 아까 나왔죠. 여기 있으리요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대화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작가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대화예요. 그러다가 위로하다가 형옥, 감옥입니다. 이튿날 형조판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그런 거죠. 법무부겠죠. 법무부. 예. 형조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마지못하여다 밑줄쳐. 마지못하여라는 말은 뭐야? 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마지못하여니까. 예. 직계로 원래 상 누굽니까? 임금이죠. 상. 예. 주상 할 때 상입니다. 금부로 가두라.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 고전소설 역시. 그랬더니 뭡니까? 하시건을 금부에 이르니 만조백관이며 장안백성이 구름 매듯 하더라. 이거 편찬문평 아닙니다. 자, 이때 생가친척이며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학원을 돌탄 이건 나 처음 보는데요. 아마 돌연 탄식이란 말일 거예요. 정서일 거예요. 탄식 해주시세요. 태보가 위로를 해준다는 겁니다. 넘겨도 될 것 같고요. 금부에 수일 잡혀가 있으니 상이 구태여 밑줄쳐. 왕부인은 뭐 하시고 내치고 태보는 진돗개 있는 데 있죠? 유배를 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략본 줄거리에서 박태보의 유배지를 따라가려다 되도록 박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한림 동그라미 칩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 느닷없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맥락상 누구라고 봐야 돼? 한림은 직책이에요. 직책이라고 해요. 벼슬 직책이라고 해요. 그럼 누구라고 봐야 돼? 박태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박할림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박할림. 오케이? 자, 한림이 물어와요. 내 무지하여 탕탕한 창천이 감동하사 사생 분조다. 그리고 추시다랑 슬프다. 좋죠. 부인은 기다리지 말고 부인이 대경이 뭐라고 그랬죠? 고전소설 심리 3종 세트 알아요? 고전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심리 3종 세트. 나왔다는 이런 거 나오는 거. 일단 크게 기뻐 뭐라고 합니까? 대희라고 하고요. 오케이? 크게 놀라는 대경. 오케이? 그 다음에 크게 빡쳐 뒷박 뭐라고 할까? 대노라고도 하고 대노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대경은 무슨 뜻이다? 크게 놀라. 예. 자, 어쨌든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한림의 소매를 붙잡고 못 가게 한 한림은 부인은 안심하소서. 부가선 어찌 그럴까? 이루 상봉할 날이 있으리오다. 그리고 깹니다. 여기까지 편집자 논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지막 달라. 자, 꿈을 생각하니까 심란한 거예요. 분명 한림이 뭐했다? 기사. 사자가 죽을 사자가 되겠죠. 거의 죽었겠구나. 맞죠? 그리고 12 동그라미 칩니다. 12는 또 자주 나오는 직업이죠. 여종입니다. 12 여종. 네, 여종. 12는 여종이에요. 꿈 얘기를 했더니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이화촌이라고 나왔죠. 이화촌. 공가초병 같죠? 개가 짖으며 울음소리 들려서 부인이 놀라 열어보니 한림의 하인, 즉 자기 남편 하인 누굽니까? 동일이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림의 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간 부부와 부인, 대간 부부는 한림의 아버지, 박태보의 아버지 어머니겠고요. 부인은 와이프겠죠. 서로 붙들고 통각하다 기절하거늘 비록 비복등이, 비복은 뭡니까? 비복은 그냥 종을 다 뭉쳐가지고 얘들아 봐봐 비는 12 네? 그리고 남자종은 노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비복이라는 말은 그냥 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복. 오케이? 비복 등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 구안했대요. 겨우 인사를 분별한지라. 자, 주시세요. 이때에 읽어볼래? 여기 나왔다. 원근, 제족과 만조, 백관이 다 조문 후에 오케이?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뭐하리요? 낭루하리요라는 말이 뭐죠? 눈물을 떨구다. 그래서 알려줬잖아 선생님이. 종결함이 리요.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작가 생각이라고요. 이게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또 나오네요. 이러그러 곡성이 뭐하니? 진동하니? 어찌 천신이 뭐하지 않으리요? 감동치 않으리요.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근데 물어보자고.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각설.
각설 보겠습니다. 이때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배를 정비한 후 심란하여 성내 성회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이리는 한 곳에 다다르니 자 어떤 아이 5, 6인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주상 뒷담화 까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임금님 욕하는 거예요. 맞죠? 임금 욕을 합니다. 맞지?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심에 심산이 신란하여 밑주칩니다. 신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뭐한다? 황궁하시니. 얘들아 그럼 핵심 사건 물어보자. 봐봐. 핵심 사건을 정리해봐. 핵사. 가장 중요한 건 충신인 누구의 죽음? 누구의 죽음? 박태고의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예 복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와의 대결에서 현실과의 대결에서 뭐 한 겁니까? 네?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 패배한 겁니다. 이거예요. 패배예요. 충실히 죽음을 당했습니다. 맞죠? 그럼 갈등 양상은 무슨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외적 갈등이 깔려져 있죠. 외적 갈등 양상이 깔려져 있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 시점 매니치 3년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보이는 특징이 바로 무슨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 2번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 무슨 제시? 요약적 제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근데 6번째 단락을 봐도요 요약적 제시 있어요. 어디 이때 상이 민중전을 뭐하고 내치시고 태보를 뭐한 후 정배 후 심사하여 오케이? 성내 성회를 미복으로 순행하시더니 이rir은 이라는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간단하게 뭐 해주는 겁니까? 얘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동그라미 치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 전기성 무슨 성? 전기성 비현실적인 사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꿈꾼 얘기 이런 거 말고요. X 오케이?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왜 4번의 정답이 5번인지 알겠죠?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 맞고요. 그런데 밑줄 태보가 기우는 구군을 뭐했다? 회복한 영웅 밑줄 쳐. 이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뭘 회복을 해요? 태보는 죽고 왕비는 뭐 해줬는데 내쳐졌잖아요. 그냥 뭐지 얘들아? 잘 봐봐. 폭에서 뭐라고 나왔지?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지. 구군 회복 이딴 얘기 나와있지도 않을 뿐더러. 맞죠?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인물 자체를 회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건 밖의 이야기다. 이해가죠? 이런 거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수능 고전소설. 자, 보세요. 요거는 최고운전인데요. 1번 문제, 서술상의 특징 1번 읽어보세요. 시간의 역전. 고전소설에서 시간 역전은 어지간하면 고르지 마세요. 맞죠? 찍더라도 1번 찍으면 안 되겠죠? 2번 읽어보세요. 서술자의 뭘 통해서 개입 동그라미 또 나왔잖아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무슨 논평입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3번 인물의 무슨 화? 희화화 밑줄칩니다. 희화화가 무슨 뜻입니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겁니다.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실제로 정답으로 채택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희화화 흥고전에서. 나머지에서는 희화화가 정답으로 적절한 걸로 채택된 적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 매력도는 좀 떨어지긴 해요. 예. 사건의 반전 효과 밑줄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첫인상이 뭔가 딱딱하고 근엄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막 몸개그를 한다든지 하면서 인물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면 근엄했던 사람이 갑자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반전 효과는 있겠죠. 그죠? 그 다음 4번째 인물 간의 뭐? 대화 동그라미 칩니다. 대화가 나오면 무슨 따옴표?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보세요. 큰 따옴표 많이 정리. 적다고 할 수 없어요. 꽤 많습니다. 맞죠? 대화를 통해서 읽어볼래? 사건 해결의 뭐? 방안 밑줄 칩니다. 아 그럼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걸 전제로 해서 5번 꿈과 현실의 뭐? 교차. 무슨 구조라고 하죠? 꿈과 현실의 교차라는 걸 무슨 구조라고 하죠 얘들아? 구문 같은 데서 나타나는 무슨 구조? 환문 구조라고 합니다. 적어놓으세요. 환문 구조. 자 이런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역시 3번에서도 대략적인 얘기 나오죠. 최고운전이 최치원을 장담했다. 혹시 다 맞은 사람 손들어 볼래요? 다 맞은 사람. 몇 번 틀렸습니까? 또요? 3번이요? 그러니까 이게요. 봅시다. 재밌네요. 첫 번째 파트에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자, 일단 소저 맞죠? 나업에 딸내미가 하나 있습니다. 소저가 있죠? 예? 근데 이 아이가 얘가 예쁘다는 뭐 얘기를 듣고요, 그죠? 찾아갑니다. 꼬시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깨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예 대놓고 거기에서 이제 파경노라고 해가지고 파경노 신문 속이고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뭡니까? 이제 슬슬 인정을 받는 사건이 나아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서로 꼬십니다. 꼬셔요. 네? 러브스토리 들어가고요. 중간 부분의 줄거리에서 중국 황제가 뭘 보내죠? 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맞춰. 그죠? 신라왕이 이걸 해결 못해. 그래서 승상인 나월백에 넘깁니다. 맞죠? 다시 나월이 울어요. 집으로 와서. 네? 울어요. 또 됐다. 얘들아 좀 됐어. 이러요. 그랬더니 뭐야?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소저가 이상하게 여기 묻었대요. 치밀 때문에 말했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쉬세요.